1968년 1월 21일 밤 서울 한복판에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죠.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정희 대통령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들은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남한의 지형을 외우고 언어를 익히고 심지어 남한 주민으로 위장하는 법까지 터득했어요. 특수부대원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의 목을 따라왔다는 각오로 무장한 이들에게는 오직 임무 완수만이 전부였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들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월 21일 오후 6시경 종로구 세종로에서 검문을 받던 북한군이 정체를 들켜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서울 한복판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숨어야 했고 우리 경찰과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들과 맞섰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 특수부대원 대부분이 사살되거나 자폭했어요. 하지만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김신조였죠. 생포된 김신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라왔다는 그의 발언은 마치 번개처럼 온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청와대 습격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죠. 북한은 연이어 무장 간첩들을 난파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전장을 던진 것처럼 말입니다. 1968년 한 해 동안만 무려 120여 명의 북한 무장 공비가 남침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밤을 이용해 침투했어요. 어둠 속에서 기어오는 그림자들, 그들의 목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남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죠.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특히 최전방 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어요. 언제 또 무장공비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농사일을 하다가도 수상한 소리만 들리면 벌벌 떨었고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과 경찰은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철저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무장공비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악지대마다 수색대를 파견했고 해안가에는 경비를 강화했죠. 그런데 우리 군의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세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결의가 군 수뇌부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한 젊은 장교가 나섰어요. 바로 반격작전을 제안한 거죠. 그 젊은 장교의 이름은 이진삼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5기 출신으로 당시 대위였던 그는 남다른 패기와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어요. 키가 크고 늠름한 외모에 카리스마까지 갖춘 전형적인 군인이었죠. 이진삼 대위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북쪽으로 들어가서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북파작전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진삼 대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직접 작전을 계획하고 부대원들을 훈련시켰어요. 밤낮 없이 특수작전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암벽 등반, 수영, 격투술, 폭파훈련까지 온갖 위험한 훈련을 거쳤죠. 부대원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북한에서 내려온 무장공비 출신 전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형과 군사 정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에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경이기도 했어요. 한때는 적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드디어 첫 번째 북파작전이 결정되었습니다. 목표는 황해도 개풍군이었어요. 이진삼 대위는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놈들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고 말이죠. 1967년 어느 가을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진삼 대위가 이끄는 특수부대가 북한 땅을 향해 출발한 거예요. 서해안의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며 북쪽으로 향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목표는 황해도 개풍군 일대였어요. 그곳에는 북한군 초소와 군사시설이 있었죠. 이진삼 대위는 부대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깔끔하게 처리하자고 말이에요.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적진 한복판이라는 긴장감 때문인지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했고 바람 소리조차 적의 움직임으로 착각했죠. 하지만 이들은 철저히 준비된 특수부대였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조용히 이동했고 북한군 초소에 접근했어요. 그리고 기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교전이었어요. 북한군들은 남한군이 이곳까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당황한 북한군들은 제대로 대응도 못한 채 무너져 내렸죠. 이진삼 대위와 부대원들의 기습작전은 완벽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작전에서 북한군 13명을 사살했어요. 하지만 우리 측도 소중한 전우 1명을 잃었습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 부대원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승리의 기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죠. 첫 번째 작전의 성공은 우리 군에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북한도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진삼 대위는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도 성공적이었어요. 이번에는 북한군 12명을 제거했죠. 세 번째 작전에서는 8명을 더 사살했습니다. 총 3번의 침투 작전으로 북한군 33명을 섬멸한 거예요. 이는 놀라운 전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 뒤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어요. 북파 작전에 참여한 부대원 중에는 북한 출신 전향자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조국을 위해 함께 싸우는 동료가 된 것이죠. 전향자 중 한 명이 이진삼 대위에게 말했어요. 대위님, 저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진삼 대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전을 거듭할수록 북한 측의 경계도 삼엄해졌어요. 더 이상 쉽게 침투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도 이진삼 대위와 그의 부대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더욱 용감하게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모든 작전들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만 알고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반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1968년 가을 충청남도 서산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한 무장 간첩 2명이 서산 지역에 침투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거예요. 이때 이진삼은 이미 소령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서산 지역은 평야가 넓어서 숨을 곳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했죠. 간첩들이 민가에 숨어들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진삼 소령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부하들은 소령님이 직접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렸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해야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어요. 넓은 서산 벌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농가마다 창고마다 심지어 우물까지 확인했죠. 그런데 간첩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수색이 계속되던 중 드디어 간첩들의 은신처를 발견했어요. 한패가옥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진삼 소령은 부대원들과 함께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나와라. 더 이상 숨어봤자 소용없다. 이진삼 소령이 외쳤어요. 하지만 간첩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 간첩들은 수류탄까지 던지며 저항했죠. 그때 이진삼 소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수류탄을 들고 돌격한 거예요. 내가 끝내겠다. 그의 외침과 함께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간첩 2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세월이 흘러 이진삼은 육군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한때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었던 그 젊은 대위가 이제는 온 육군을 지휘하는 위치에 오른 거예요. 그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진삼 장군이 된 후에도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군인 정신과 조국 수호 의지만큼은 그대로였죠. 그는 늘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다라고 말이에요. 퇴역 후에는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국정감사에서 그가 한 발언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군번줄 하나로 목숨을 거는 것이 군인 정신이다라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어느 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장군님, 그때 북파 작전이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이진삼 장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나라가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기자들은 놀라워했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진삼 장군의 회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의 모든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한 전우들 덕분이었다.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전향자들의 희생이 컸다. 이진삼 장군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수많은 북파 공작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모두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든 무명의 영웅들이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서 영원히 잠들어 버린 거죠. 가족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소식조차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세요? 라고 묻는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정부도 이런 작전들을 공개할 수 없었어요. 군사기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희생은 오랫동안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훈장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잊혀져 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던 그때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용감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반격에 나섰던 거죠. 우린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서 우리도 똑같이 반격했던 거예요. 이진삼 장군과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숨겨진 영웅들 덕분이에요. 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말이에요.